개장 전 8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호재가 작용했던 어제였죠. 그중 하나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 검토, 새 반도체 규제안 마련입니다. 자, 국가별 AI 칩 수출 규제, 즉 AI 디퓨전 룰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함께 짚어보면요. 바이든 임기 말에 미국 외 지역, 특히 적대국으로 미국의 AI 기술이 유입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오는 5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별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다 다른데요. 일단 주요국들을 세 가지 티어, 즉 등급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티어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요. 주로 우방국으로 수출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 티어에는 양적 제한이 걸려 있고요. 마지막 티어에는 중국,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을 앞두고 이미 규제 선회 조짐은 포착이 됐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F-35 전투기 구매 승인을 받은 아랍에미리트가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비롯해 주요 AI 기업 CEO들이 공개적으로 해당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야 하느냐, 체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규제 철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이고 새로운 규제가 AI 디퓨전 룰보다 약할지 강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품목 관세라는 변수도 여전하기에 마냥 낙관하기만은 이르고요. 이런 점들이 어제 장 중반 이후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상승폭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중국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일부 국가들은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HBM 시장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협상을 주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규제 방향성을 튼 맥락도 여기서 기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 중동을 순방합니다.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아랍에미리트는요, 미국에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인텔 지분 투자부터 미국 제품 수입, 그리고 미국 생산 투자까지. 자, 이를 위해서 미국은 무슨 카드를 내어줄 수 있느냐?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겠죠. 반도체가 협상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 앞으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또 다른 테마는요, 호실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APR 1분기 역대급 실적, 진격의 K뷰티입니다. 화장품과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죠. APR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요. 2,66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9%나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7% 증가했는데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관세 영향은 크지 않고 미국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으로 2분기 이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에 실적 발표 이후 글로벌 IB들도 APR의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홍콩계인 CLSA는요, APR의 목표가를 10만 8천 원대로 올려잡았고요. 시티은행은 무려 11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낙수 효과처럼 APR의 호실적 효과는 다른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주로도 퍼지면서 섹터 전반이 강했는데요. 향후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면요. 먼저 그간 발목을 잡았던 중국 수출이 이제는 실적 날개가 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 관세 여파는 미풍으로 끝날 가능성, 마지막으로 달라진 K뷰티의 위상인데요. 첫 두 체크 포인트는 4월 화장품 수출입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리츠증권의 분석을 좀 일부 인용을 하면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그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나선 만큼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요. 대미 수출이 관세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6% 증가에 관세 여파는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요, 5월에는 미국 수출이 더욱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제 LIG 넥스원의 호실적에 방산주가 불을 뿜었던 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요한 건 이미 여러 번 강조한 숫자, 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실적이 불확실성을 이겼죠. 다만 호실적에 급등한 관련주들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국내 5개 게임사 중 한 곳인 넷마블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보기 드문 4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줬는데요. 1분기 흥행에 성공한 신작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와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게임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실적 보시면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23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97억 원으로 무려 1,243%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80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넷마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분기에 신작 3개, 하반기에도 신작 5개를 선보일 계획인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보시죠. 고려아연 역시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핵심 소재와 전략광물 부문에서 실적이 대폭 올랐습니다. 25년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9.9% 규모입니다. 더불어 황덕락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대표이사에 재선임됐다는 공시도 내놨습니다.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8,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1.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46.9% 증가한 2,711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려아연의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술에 대한 평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장마감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2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넷마블 실적 공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43% 숫자가 잘못 찍힌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에도 주가 흐름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결국 정규 시장에서는 이게 넷마블 주가가 1.3% 하락하는 수준으로 마감했지만 애프터 마켓에서는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4.1% 상승으로 47,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것대로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1,243% 증가한 497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30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컨센서스를 63%나 초과하는 대형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3월 20일 출시한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초기 흥행 성공으로 매출의 한 3%를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또 기존 게임인 나 혼자만 레벨업 매출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훨씬 컸던 원인으로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4.1%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또 마케팅비는 신작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분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분기 지금 영업이익률이 8%까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의 0.6% 그리고 직전 분기인 4분기에 5.6% 대비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 개선 효과는 올해 나머지 분기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분기 신작을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으로 증권사들의 추정치도 이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이제 좋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이제 한 PR로 보면 한 18배 수준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서 주가는 좀 상승 시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마블 호실적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 관련 공시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연내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1분기로 봤을 때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제 매출이 최고였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사상 두 번째로 좋은 1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나왔던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금을 포함해서 메탈 가격 상승이 요즘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러한 면과 더불어 높은 환율 효과가 이러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가 이제 지난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서 한 204만 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율을 보면 이제 9.85%에 해당됩니다. 올해 이제 6월, 9월, 12월 세 차례 정확히 균등 분할해서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자사주 소각에는 엄청난 재료가 나왔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 주가가 그렇게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주가가 그동안 사실 오버슈팅 이후에 많이 하락은 했지만 아직도 실적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실적에 반영하고 자사주를 약 10% 소각했다고 가정해도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로 본다면 거의 40배 수준에 가깝다. 결국 과거에 고려아연 주가는 PER 20배 미만에서 지금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결국 과거 대비 이제 2배 이상 높은 구간에 현재도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 상승까지는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되기까지 많이 된다면 뭐 되겠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좀 어렵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PER 기준으로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호실적이 주가 하락의 방어 요인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글쎄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 전 실적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계속 좋아진다면 결국은 이제 PER 배수가 낮아지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라도 조금씩 반등하려는 시도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높아진 PER 배수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야지만이 주가는 좀 실적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공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방산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며 방산 섹터를 다뤘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1.36%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 전망도 방산 섹터의 훈풍으로 작용했지만 예상 외에 LIG 넥스원의 실적도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648억 원 정도였는데 막상 열어보니 올해 1분기 1,13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무려 75% 넘게 상회한 건데요. LIG 넥스원 측은 천궁2나 현궁 같은 유도무기, 그리고 감시, 정밀 장비나 전자전 장비처럼 다양한 무기들이 국내에서 양산되며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특수 시기인 지금 LIG 넥스원의 실적으로 미뤄보았을 때 다른 방산주들도 충분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방산주 강세가 이어질지 주시해보시죠.
다음 소식은 로봇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상장한 나우로보틱스가 무려 126%대 오른 가격에서 거래를 마치며 섹터 전반의 상승률이 3.27% 상당히 높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주목도가 기본적으로도 높았던 섹터죠. 어제 장에서는 HD 현대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요.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HD 현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간형 로봇 전문 기업, 그리고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이슈가 시장에서 단번에 큰 파동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그룹과 참여사들은 2026년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본격적인 상용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은 부품사를 위주로 수주 뉴스가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내로를 하는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또 협력을 맺는 모습 자체가 로봇 섹터 전반의 주목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수영 캐스터와 이슈픽 두 가지 이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장중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41만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일각에서는 주가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좋은 실적 원인을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장중 대비로는 고가 대비 무려 지금 종가가 12.6%나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조금은 출회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중에 너무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만약에 LIG 넥스원 실적이 딱 발표되는 그 순간 다들 놀랐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제 그 기업 공시 그 IR 쪽의 대응 이후에는 또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상당히 이제 뭐 좀 고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심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주가가 이제 어제 발표된 좋은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PER로 보면 23배 정도 되고 PBR은 무려 6배 정도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향후 상승 흐름은 좀 유의지가 되겠지만 주가가 쉽게 쭉쭉 오르는 그런 것은 좀 부담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가 지금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이 실적 이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지금 41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한 신규를 제시했는데 이는 어제 장중 최고가 대비 좀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방산주 전반을 보면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방산주 토픽이 있으실까요? 근데 방산주는 사실 실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품목이라든지 재료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그나마 이제 재료도 다양하게 갖고 있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주가 흐름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진입하신다면 눌림목 주실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조선소 전용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훅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내용은 HD 현대의 그 자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 로보틱스가 AI 기반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 페르소나 AI와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 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현대 로보틱스는 AI에 기반한
용접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실제 조선소 환경에서 이것을 테스트하고 또 현장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AI는 이제 하드웨어 개발 및 로봇 제어 및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바질 컴퍼니는 휴머노이드에 착배할 용접 도구를 개발해서 테스트베드 구축을 한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일단 참여사들이 2026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어떤 작업자의 안정성도 향상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뭐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직 개발 이전이고요. 또 로봇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로봇이 이게 사실 조선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뉴스 자세히 짚어봤고요. 전일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숫자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SK케미칼을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일단 시간에서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어제 정규 시장에서는 7.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무려 이제 13.9%로 상승한 45,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9% 증가한 5,366억 원, 컨센서스를 5.9% 초과해서 뭐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242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62억 원 적자였다는 점에서 조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업황이 지금 사실 불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앞세운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력 품목인 코폴리에스터 제품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사적으로는 운영 개선 노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코폴리에스터가 기존 폴리에스터 대비 높은 내열성과 내화성 물성을 강화한 소재로서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제조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미국의 이스트만과 SK케미칼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지금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이스트만이 중국에 판매하는 코폴리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향후 SK케미칼 수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분기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올해 흑자 전환 및 흑자폭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주가는 사실 2021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고점 대비 무려 86%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제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10배라는 점에서 주가는 우상향 시도가 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증시 모닝 브리핑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